편 먹었어요. 자, 또 시작해 봅시다. 구역 공부는 뭐 시작한 지 한참 되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주역하면 뭐다라고 뭐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것 뭐로 되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역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가? 부호 논리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음효 양효 이렇게 해서 부호를 음양으로 하고 그것이 결합을 해서 양의로 되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결합해서 사상이 그 다음에 그것이 삼재 논리에 의해서 8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8궤는 기본 틀이고 그 8궤의 작용은 둘씩 있어서 작용이 이루어지니까 관계 속에서 작용이 이루어지니까 8궤는 3획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 틀이고 작용이나 움직여가는 것, 작용되어진 변화는 64궤로 변화의 논리를 전개시켰다. 그러니까 궤를 알아야 주역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궤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독으로 해서 그냥 읽어 나가는 순서가 어딘가 422쪽 할 차례죠? 421쪽 3장 했죠? 했어요. 3장이 바로 하늘과 땅이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건궤는 위에 있고 본궤는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궤는 이것은 이 문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복의 8궤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배효만 되어 있는 게 요거 설명이 됐잖아요. 네,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요거 복의 8궤도는 그 자료를 안 가져오셨으면 이 책에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건곤 그 다음에 간패 그 다음에 진손 간패 건곤 위에서 아래로 건곤, 진손,
그 다음에 감태, 그 다음에 수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 손, 건, 곤, 간, 태, 그 다음에 복의 8개도요. 그렇게 8개도 찾으셨어요? 여기 8개 방유도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에는 방유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은 시간 관계상 안 그릴 테니까 그 외워두시 8개 괴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고 계시겠죠. 이것이 8개가 상착됐다고 하는 얘기를, 상착이라고 하는 건 어긋났다는 얘기인데 어긋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봤잖아요. 그런데 이 착자의 의미는 밖으로 향했다, 머리를 밖으로 향했기 때문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괴 머리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은 4개, 머리나 뿔이나 같은 것은 4개, 그렇죠? 건곤괴는 뒤집으나 아래 머리나 뿔이나 같고, 그 다음에 감리괴가 말하자면 아래 위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밖으로 향해 그려졌다고 하나 뭐 안으로 향해 그려졌다고 하나 뭐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 4개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괴가 복희괴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괴죠. 정상적인. 그다음에 이제 진손, 장남장녀, 진손, 소남소녀, 간태. 그것이 밖으로 향해, 머리를 밖으로 향해서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상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괴도 사실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괴도 밖으로 향하는 것이고, 감괴도 밖으로 향해서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그림이 없다, 그 구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복희 8궤도에서는 밖으로 향했다. 왜 밖으로 향하냐면 씨가 싹 틀려면은 밖으로 이렇게 돌출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열고 나와야 되니까.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바로 날출자예요. 우리가 뭐 진성을 기를 때 여러 배를 하다 보면 문열이가 나오잖아요. 문열이. 원래 문열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처음 나온 문 열고 나왔다 해서 문열.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처음 나온 놈이 이렇게 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문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말도 어원을 잘 따져보면 재밌는 것도 많은데 한자는 특히 어원을 따지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많다.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 독자는 말을 팔아먹는 거다. 읽는 건 나를. 그래서 이제 상착이라고 했고, 그것은 씨가 싹 트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싹 섰으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라는 과정의 상징이 바로 이제 5장의 문왕팔궤도다. 아까 이제 팔궤도의 방위도라고 하는 방위를 우리는 한국 유학에서는, 한국 역학에서는, 주역에서는 방위를 빼야 돼요. 이건 중국식으로 이게 편면도로 생각한 거예요. 편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이 남쪽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건남 곤북. 건남 곤북. 그래서 남쪽으로 보고 이거 북쪽으로 봤는데, 그러한 것을 그걸 방위도라고. 방위도만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데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학의 한계, 또 하나의 중국 역학의 한계는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역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시 변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사시가 변화하는 거 매년 변화하고 또 뭐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변화하니까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말로서의 바꾸력자다. 그래서 역은 그냥 변화지도다. 변화의 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동네 역학의 한계고, 그런데 한국 역학은 적어도 정역이 출현한 이후에 한국 역학은 그 바뀌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선우천의 변화다. 다시 말하면 생장의 기간과 완성의 기간이 그 시간 사이클 도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도수가 변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화의 의미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우천 변화다. 선천은 지금 보면은 365과 4분의 1 주기가 1년 주기가 365과 4분의 1 주기의 그러한 패턴에서 그것이 선천이 끝나면 그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은 씨가 열매가 된 열매의 모습으로서는 공간에 360도 1일 1도씩 가서 하루에 한 도수씩 가서 1년에 제자리에 오는 그게 바른역이에요. 바른역. 그러니까 1년 12달 361 그러한 패턴으로 공자전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선우천의 변화라고 밝혀놓은 것이 바로 정역의 핵심이고 한국역학의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거다 이런 얘기. 그것에 대한 역의 궤도의 설명은 제6장에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6장을 할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궤만으로 팔궤
방위를 빼고 복귀팔계도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역은 그냥 괴호만 설명드리면 되는가? 아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사이클, 시간의 도수, 시간의 수, 시간 사이클 수가 무관한 것처럼 오해를 오해할까봐 그 괴를 얘기한 복귀팔계도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왕자는 순하고 순코 지례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니라. 요것도 보통 어떤 사람들은 괴효 설명하는 부분에 수가 왜 나와? 이거 다른 데 있던 것이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수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은 괴효역만이 아니라 역수역이라고 하는 역이 거기에 같이 되어 있다. 그 시간 변화는 무슨 부호로 해야 되냐면 그건 숫자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등장한 것이다. 괴효는 그림이 등장한 거고 말하면 부호가 등장한 거라면 여기는 수가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역은 두 가지의 논리체계가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괴효의 논리체계와 그 다음에 역수의 수의 논리체계가 있다. 그 수는 개수 세는 수가 아니고 하나의 시간의 사이클 수다 이렇게 해서 책령역자 역수 또는 그것은 한 사이클 한 도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각도 도자 몇 도 할 때 하는 도수 그렇게 숫자는 그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효역과 역수역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괴효역의 모태로서의 하도낙서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도낙서는 수로 되어 있잖아요. 음수양수로 되어 있잖아요. 음수는 검정점, 양수는 하얀 동그라미로 하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왕자는 순코 지례자는 역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딱 구별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라고 하면 어떠냐면 자연스러운 게 순리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리다. 하늘이 지상에 그 역할을 내려주는 것이 순리야. 그러면 우리는 그 내려주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수로 따지면 얘기하면 열이 하늘의 수예요. 열에서 9, 8, 7, 6, 다섯, 넷, 셋, 둘, 하나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씩 돌아가는 게 쉽잖아요. 그게 순이야. 하나씩 빼가는 게 하나씩 보태가려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례자는 여기다.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씩 경험해 간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씩 경험해서
보태가는 거니까 이건 1, 2, 3, 4, 5, 6, 7, 8, 9, 10은 이건 여기서다. 이것만 완전히 구별할 줄 아시면 이 문장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왕자는 순코.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어가니까 쉽잖아요. 하나씩 줄어져 내려오니까. 순코. 그러니까 천수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과거 지향성. 조금 그걸 구별해서 아신다면은 과거 지향성. 그 왕이라는 얘기는 갔다는 얘기, 가버렸다는 얘기, 과거로 가버렸다는 얘기니까 과거로 가는 향, 그 과거 지향성. 과거 지향성. 그 다음에 미래 지향성이 여기다. 과거 지향성은 순이고, 그 이제 수는 과거 지향성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돌아다 보면 어려울 게 하나 없잖아요. 과거 지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어려움도 있고 뭐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역의 논리를 미래지향, 미래를 지향하잖아요. 거기서 갈지자가 지향이 아니고 미래지향, 끝지자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성의 시간성은 어떠한 시간이 과거지향성이냐? 물리적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 아니 이게 바꿔요. 이게 천도의 시간성은 과거지향. 공간의 만물의 생장해가는 길은 미래지향성이다. 이 과거지향성이 바로 순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천도의 시간성은 과거지향성. 앞에서 과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를 필요하고 앞으로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생을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미래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성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역은 그러니까 수왕자는 과거지향성으로서의 그러한 그러니까 19, 8, 7, 6, 5, 넷셋 둘 하나 이렇게 하는 과거지향. 그 천도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어렵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타고난 거예요. 그냥 타고나서
그건 명령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다. 낳을 때 시간을 명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수, 시간을 의미하는 수는 양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의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지향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말하자면 역학에서의 철학적 시간의 방향은 양방향이다. 그래서 천도에 주어지는 시간은 과거지향성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순이고, 미래지향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은 미래지향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는 것을 저기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래지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뢰자이고, 지뢰자는 역하니 시고로 이러므로 역은 생장성의 논리로 막 보면은 말하자면 역수의 논리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것이 이제 제4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게 이제 뭐 설명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왜 갑자기 제가 나왔어요? 주역에서 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여기밖에. 근데 이제 제 주어진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저쪽에 위에 앞이 남이고 왼쪽이 동이죠. 그러니까 진, 손, 진손, 그 다음에 뭐예요? 문왕팔자되는 진손, 이, 그 다음에 치엽고 곤이죠? 곤. 그 다음에 태, 태, 건, 건, 감, 간, 간, 이렇게 8개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동에서 시작해서 동, 이거는 남, 그 다음에 여기는 서, 그 다음에 여기 북. 그러면 그 태양이 남중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방향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간께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물의 생장의 순서로 장남이 동쪽에 생겨나서 장녀가 동남 간에, 그 다음에 중녀가 남쪽에, 그 다음에 곤괴 어머니괴, 그 다음에 소녀괴, 그 다음에 아버지괴 건괴, 그 다음에 감괴, 그 다음에 소남괴로서 끝나요. 8방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제 5장이에요. 5장. 지금 이게 괴를 이름으로 한글로 이게 제가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글자 한자를 쓰고 써야 되고 또 이렇게 괴를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약식으로 한 거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자료. 여기서는 문왕팔괴 차서가 있고 제일 뒤에 문왕팔괴 방위더라. 이것도 방위라는 것을 괄호 쳐주세요. 사실은 방위이기도 하지만 입체적인 방위는 평면적으로 보기 쉬워요. 평면에 남쪽, 북쪽 이렇게 따지니까 동쪽 그게 아니고 방위라는 말을 좀 괄호 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왕팔괴도 그것의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진손 이곤 태 건감 이 8식구 다 알죠?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그러면 장남 장녀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손. 그래서 진은 동방이다. 입체적으로도 동방이다. 평면적으로 봐서도. 그런데 진에서 나왔다. 뭐가? 임금 제가 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문명은 동에서부터 나온 거라. 왜 그러냐? 빛은 동방으로부터니까. 그렇잖아요. 빛은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시작은 동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말하자면 정착하지 아니했던 그냥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고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그 당시는 하나의 동물이죠.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특수한 인간이라는 동물이 수렵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렵하면서 날마다 해가 어디서 떠오르냐? 동쪽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 수렵 생활을 하던 그 원시인들이 눈에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태양이 비치는 동방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또는 어떤 기대감이랄까 무엇이 있는가라는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그 말하자면
비교적 기질이 억센 거지. 호기심이 강하고 그런 민족이 우선적으로 동방으로 와서 그게 발달을 한 것이 그래서 고급 문명이 동방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론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보냐면 동에서 출발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요것에 요 두 줄로 앞에 제추로진, 제호선, 상견호이, 치역구곤, 여론호태, 전호건, 노호감, 성원호간 요 8에 대한 설명을 문왕팔계의 순서대로 설명해놓고 이건 제목으로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인 부분이 바로 만물이 추로진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건 그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문맥을 보면 만물이 추로진 그런데 요 만물이라고 하는 추로진한 만물이 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설명 전에 제목은 뭐냐면 제추로진이거든요. 그러면 문장에서 제는 뭐예요? 다음 문장에 만물이죠. 똑같은 만물 아니에요. 제는 곧 만물이야. 그러면 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생겨난 것이 만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설명에서 보니까 만물이 진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어는 제와 만물이 동일한 주 아니에요. 두 문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는 뭐예요? 만물의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 또는 만물의 창조자 상제천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제다 이런 얘기.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추로진이 진에서 출발했다. 동방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동방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주요 문명의 태초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동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것을 제가 아까는 아주 비교적 머리가 명석하고 또는 말하자면 원시인들이 비교적 뭐라자면 좀 비교적 머리가 깨이고 또는 호기심이 많고 행동에 말하자면 행동에 능동적이고 이러한 성격의 민족 그 중에 여러 이제 인류 원시인 중에서 그러한 성격의 원시인이 처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시작해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바로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수렵 생활에서는 문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동방이라고만 했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무슨 죄남 있는 저 산동성 동쪽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고
그랬던 것이 뭐가 발명됐어요? 지하에 뭐 유적들이 발명되어진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하 문명입니다. 요하지구에서 바레만 거기에 요하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 중국보다 앞선 문명이 유적이 발명이 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주역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막연하게 나도 그냥 동쪽이라고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말하는 고고학적인 출토품이 요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인류에 적어도 동양에 있어서 최초의 문명 지역으로 나왔다. 제가 주역을 공부한 것은 1964년 내가 6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대학 2학년 때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읽으면 그냥 뜻만 읽었는데 근래 저것이 발명되고 발견되고 동북공정을 저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자기들 거라고 만들어 말하는 조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을 하고 보니까 제출오진이 바로 거기였구나. 그게 진방이다. 그 죄는 누구냐?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는, 만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생성의 시작이라는 뜻이지, 그게 만물이 다 만물이 곳곳에서 나오지 왜 거기서 나와요? 진방에, 동방에서만 나오나? 네. 여기서는 만물로 표현되어진 상제천, 하느님이 그 문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진에서부터 나왔다. 근데 그 만물이 주로 진이라고 그 설명문에는 그렇게, 그러고 진은 동방이 아니라 여기 그거 딱 동방으로만 해서. 그렇게 석자성인지 자격이야 할 때 석자성임이 역을 지은 것도 역도 역시 동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방위가 8방인데 8방위 중에 그 다음 방위가 제 손꾀인데 손에서 가지런해져. 모든 것이 처음에 나오면 가지런하지가 않잖아요. 애가 태어나도 끝이나 뭐냐고 아주 볼품없이 이상하게. 근데 시간이 좀 지나야 이렇게 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추고친 제호손, 세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한 제자예요. 질서가 조금씩 잡혀져 간다. 표창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방향 상견오이 이괴의 남쪽에서 서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상견 서로 환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뭐 비유하면 아침 새벽에는 어슴푸레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건 구별하기 어렵고 그런 아침이 되니까 만물이 이렇게 잘 보여진 질서 있게 보여지는 거, 그게 이제 제호손이랍니다. 그 한낮이 되면 아침나절에 그래서 한낮이 되면 세상이 환하게 밝으니까 상견을 이해하고 어디에서 입괴에서 서로 다스르게 보이는 거. 요거를 하루로 비유하면 그런데 문명으로 비유하면 입괴의 시기가 되면 세상이 환하게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서방 세계가 처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지구 문명의 한낮이 되니까 한낮이 돼서야 보니까 서방도 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견호이라고 이꾀의 위치인 이꾀의 위치 남방에서 이렇게 서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문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치였고 그러면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문명이 어느 정도 이제 저거 했을 때는 그 무슨 역사를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루로만 하면 저녁 새 때쯤 되면 뭐예요?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 할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역사 역자를 쓴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역하고 뭐 한다 할 때 역자에 그러니까 공사지 공사. 지금 천지공사 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곤괴 그 서남 쪽의 궤의 서남방의 위치 저녁 새 때쯤 되는 때에서는 곤괴의 시기이고 그때는 하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되면 서방 이거 태괴인데 그 태괴 위치에 가면 거기에서는 말씀이 여기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한다. 열어놓되 말씀 설자 한 풀어보세요. 말씀은 변해 무슨 꾀예요? 태괴를 붙인 거 아니에요. 말씀은 변해. 여기다 뭔자예요? 이게 뭔자예요? 이게 뭔자예요? 이게 태괴 태자예요. 근데 이게 말씀 설자고 기쁠 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태방하고 소녀죠, 소녀. 배로 식구로 말하면 소녀하고 말을 하고 소녀가 말하면 뭐예요? 기쁜 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이 장남이 말하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기쁠 열죠. 소녀가 예쁜 소녀가 막내딸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 설자도 말씀원에다가 태자를 썼고 요거를 공자시대까지만 해도 그 후에는 신방변에 썼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쁠 열자하고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기쁨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 글자가 태괴에서 나온 거예요. 그 태괴 자체는 그러니까 태괴 자체는 뭐냐? 그것은 저녁이에요. 저녁 때. 뭐 한 식구들 가정으로 비유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을 식사하고 밤을 이제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그런 자리를 거기에 소녀가 재롱을 부리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서방 태자고 소녀 태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 그 다음에 새벽 그것이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했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전호건, 노호감, 그 다음에 성원호감. 그런데 이 말씀 원자가 여기 열어놓 태하고
태가 소녀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남께는 뭐예요? 소남께는 간꾀예요. 간꾀에다가 말씀을 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이루느냐? 소녀가 이루는 소남이 이루는. 그래서 간꾀에서 말씀을 이뤘다는 얘기는 만물이 처음 진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안 하고 여기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버렸네. 그 말씀은 뭐냐? 창조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렇게 봐야 돼요. 갑자기 왜 말이 나와? 그런 하느님의 말씀, 한 바퀴 돌아서요. 한 바퀴. 8방향에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쑥 돌아서 그 다음에 진이거든요. 간에 와서 딱 다 완성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룩성자가 보여. 간에서 말씀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제목으로만 얘기해서 하나의 생장의 사이클을 설명을 다 끝난 거예요. 제목으로 다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자께서 다시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긴 문장이다. 하나하나 방위를 얘기할 때도 있고 계절의 시간 때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그 종시의 말씀으로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해놓은. 요거를 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역 전체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언후 성종성시 여기 끄트머리 보면 성언후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제일 밑에 가면 끝에 문장 해설 문장 제일 끝에 가면 간은 동북지 괴연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 약세 고로할 성언후간이라. 예, 소성종 소성시. 종으로만 우리가 지금 내가 종으로만 얘기했는데 종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네요. 종시원리라. 시간은 끝남이 없어요.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데 그건 물리적 시간으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가의 시작으로 말을 표현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자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도가의 세계관인데 유교는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끝이 있는 시간. 그럼 끝만 있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죠. 만물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끝인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시작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요. 시작도 없는 시간과 마무리 짓는 시간이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 시간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시간관, 유교의 시간관의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 설명 부분 또는 보충 설명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반응이 없는지 못 알아들어서 반응이 없는지 딴 생각들을 하시는지 말씀하실 때는 알아듣는데 말씀하실 때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게 아니고 전체가 네트워크입니다. 논리가. 그건 독도법에서도 유교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은 자기가 가운데에 있어요. 자 위치가 언제든지 의식이. 그래서 앞이 남쪽이고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고 뒤가 북쪽이고. 이건 독도법은 지도부. 그러니까 기성의 관념 자체를 바꾸고서 시작해야지. 선입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기가 바꾼다고 했는데 지갑은 없어졌지. 여기다 카드 안 넣어놨나 보구나. 네. 카드 안 다 지갑에다 담아서 그런 거 귀찮게 하기 싫어요.
저 잘라놓은 게 3번. 잘라놓은 거 3번이야? 네. 한 번짜리를? 네, 이 얇잖아. 해상돼 있어. 그거 A4로 확대 복사하면 좋더라고. 그러니까 확대 복사. 이거 독서한다고? 아니 책이 없대. 책을 사는. 왜 책이 없어? 이 해상 어려워서 억지로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디 출판사예요? 각자 보시는 거 그지? 아이고 앞에 전통문화연구원. 앞에 왜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알아요. 전통문화연구원. 300개씩 지역하면 나와. 왜 한숨을 쉬어? 아니 내가 오늘 사람을 점심 약속했는데 그 그렇지 라고 아까 그 버섯 저거 먹고 그런 저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랬었지. 사자도 가야 내가 그 12시에 톡을 넣었더니 거기서 만나는데 걱정하지 말고 밥 먹은 소리로 돈을 보내고 하나도 못 사람이 알싸. 이건가 보네. 이거. 이거 딱 나오네. 사만냥. 사만냥? 이거 아니야? 자, 또 시작해야죠. 상하도 시작합시다. 사만냥. 어디에? 신협인데 신문으로? 수업 수업 시작합니다. 나 4만 원. 일주일로 내가 출판사가 똑같은 거. 이 제일 잘 나왔어. 올라가. 소리 빨랐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왕팔궤도는 생장, 만물의 생장 논리. 근데 만물의 생장을 주관하는 상제천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진에서 출발. 동방에서 하느님이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한 바퀴를 도는데 건괴의 위치에서 건괴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음양이 다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음양이 합덕해서 생겨나가지고 합덕해서 다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될 때는 이미 이렇게 음양이 분리되어서 살아나는 것이죠. 생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북 쪽의 건의 위치에서 초저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녁하고 밤중 사이 시간 하루로 따지면 그러한 시점이고 1년으로 따지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러한 시점이고 방위로 따지면 서방에서 북방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그거는 한 바퀴 돌아올 때 서로의 그 건이 이제 강한 건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싸움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건의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수렴을 하려니까 전이 되는 것이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북쪽이 감꾀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방, 한 방위를 남겨놓고 7째 방위에 왔으니까 시간적으로 4분의 3. 그러니까 감꾀가 정북쪽을 중심으로 전후를 합쳐서 온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시부터 2시까지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물리적인 행장의 역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호감, 감꾀에서 수고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위인 감꾀에서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은 여기서 열어놓 태할 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 누구의 말씀이냐? 이거는 이제 제의 말씀. 제추로진 할 때 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러면 제 말씀은 그냥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In the beginning was word.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은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The word,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with God. 그러고서 그 3절에 가서 The word is God 해버렸어요. 바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룬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냥 시기적으로 지금 끝에 가서 이루는 거니까, 그 끝을 주관하는 거는 소남이죠. 장남은 선천에 주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무리는 소남이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원, 호, 간. 호는 여기 전치사나 마찬가지, 뭐뭐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에서 이루느니라. 문장을 해석을 그렇게 해요. 제추로진하야, 상제천이 진에서, 진방에서, 진의 시간에서 출현해서, 제호손, 소원의 시기 또는 소원의 방향에서 가지런해지고, 이꾀의 시점 또는 이꾀의 방위에서 서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곤꾀의 시점 또는 곤꾀의 그러한
방위에서 역사를 이루고 택괴의 시점 또는 택괴의 그러한 방위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말씀은 제 말씀으로 그러니까 택괴가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건괴에서 건괴의 시점 또 건괴의 그 상황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괴 정북쪽 그 다음에 자정의 시간 하루로 따지면 그 다음에 한 사이클로 말하면 모든 완성이 끝나서 수고로운 그런 역사를 맞춘 그러한 수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와 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로 이어지는 그러한 간의 위치에서 동북이죠, 동북 간의 위치에서 말씀을 이루나니 그러니까 간괴는 주역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 암시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간이 주관하는 종이 간으로 끝나서 간에서 다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역의 출현은 다시 말하면 역의 완성의 역의 논리를 완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 완성력이다 이런 얘기죠. 생장력은 문학력, 시생력은 복희력. 그래서 성언호간 여기서 아까 이거 지웠습니다만은 진, 손, 이, 곤, 태, 건, 그 다음에 간. 이렇게 해서 간으로 이제 총해. 종으로 끝났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추로 진을 해서 동에서 시작해서 끝났다면은 이건 서고요. 끝났다면은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동방으로 옮겨서 시작할까요? 시를 여기서 시라고는 해놨는데 시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났다고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나서 바톤을 받아서 어디로 바톤을 받냐면 장남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소남이. 장남은 이제 선천으로 다 끝나셨고 그 후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간이 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간에서 시작하는데 방위는 한 방위를 옮긴 거예요. 저기서 종 했으니까 신호 서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관계고 여기는 그대로 택괴고
이건 소남이고 태괴는 뭐예요? 태괴는 처음부터 서방에서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후천에서도 서방으로 그대로 놓여지고. 그래야 뭐예요? 간태가 합덕이 되는 거예요. 소남 소녀가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합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의 문명과 동방의 문명이 하나의 완성되어지는 세계 문명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역궤도가 되는 거예요. 정역궤도는 진의 자리에 간이 가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씨가 복희궤도인데, 그래서 씨는 뭐예요? 씨는 싹이 나오려고 하니까 밖으로 머리를 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머리가 향해집니다. 그래서 정역궤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씨라고 하는 건 모양은 같지만 완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우레가 씨가, 그 다음에 아래가 하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와서 완성되어집니다. 다 할 거 다 하는 거니까. 완수하려면, 하늘의 일을 완수하려면 땅에까지 와야 되고, 땅의 일이 완수하려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천으로 자리 바꾸면 천지였던 것이, 씨는 천지였던 것이 그 완성되어졌으니까 지천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동서 횡축이 뭐예요? 횡축이 정역궤도에 횡축이 간태 맞잖아요. 그 다음에 종축은 지천. 왜 지천이냐면 우리가 지천이래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할 일 다 하고 땅은 다 해야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천으로 이루어진 궤 이름이 뭐냐면 지천 태괴예요. 태괴. 천지는 뭐예요? 천지는 아직 그냥 하늘은 위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땅은 아직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천지는 완전히 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막힐 비자 천지, 천과 지로 결합되어진 궤는 비궤예요. 비궤. 막힐 비자 비궤. 천지 비궤. 지천이로 바뀌어져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천 태괴가 됩니다. 태비궤예요. 태비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태괴는 11번째, 비궤는 12번째.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궤예요. 정반대궤예요. 그게 그 궤를 설명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78쪽과) 83쪽에 태비궤가 있습니다. 글자를 봐도 태는 뭐예요? 태평성대할 때 태자예요. 클 태자. 그리고 비자는 안일불 밑에다가 입구해서 막힐 비. 운수가 비택할 때 할 때 비자가. 그러니까 아직 덜
덜 연그럽기 때문에 덜 자랐기 때문에 완전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한 소통을 이루면은 하늘의 기운은 땅에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러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지천택괴. 지천택괴의 형상으로 팔괘도가 그려진 것이 바로 이것이 정역이에요.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발명. 그냥 태빈이 뭐 이렇게 태비괴를 설명하고 과거에 주역 공부한 사람 그냥 태비는 태비 그리고 이런 꾀요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나서 11번째에 왔느냐. 한 사이클을 지나서 태괴를 딱 놓은 것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순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설명 풀이해 놓은 거 그거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랬는지도 거기에 설명도 없고 그래요. 다른 어떤 번역한 거 번역 아무리 읽어봐야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택괴는 이런 경우고 빗괴는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후천적 의미와 선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다 결석하고 아이고 저 진도를 못 맞췄으니까 번역본 봐야겠다. 번역 봐야 한 10번 읽어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재미도 안 붙여줘. 그러니까 제가 강연한 내용을 말하는 초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왜 그 번호도 건곤을 천지를 앞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수화를 29, 30에 놨는가 이것도 다 그런 이치 천지수화를 수화 천지수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러면 여기가 진손인가요? 네. 어디가 진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손이죠? 네. 이게 진? 아니요. 손진? 밑이가 진. 손진. 네. 그렇죠. 진태? 손. 이쪽에 손진. 예, 손진. 진손. 예. 여기가 진, 예. 손. 그 다음에 감리. 밑에가 감리? 예, 거기 간. 어디가 감? 간 옆에가 간. 간 감. 천 옆에. 아래가 감. 어디가 감? 여기 거기 예. 여기 감이잖아요. 네. 리. 그러니까 중남과 중녀가 머리를 안으로 향해서 말하자면 합덕을 하고 감과 이 그다음에 장남장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합덕을 하고 그래서 소남 소녀가 마지막으로 이제 합덕을 해서 서로 머리를 안으로 대야 수렴하는 형식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역의 변화의 마지막 대단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에 대한 행운 복귀, 그 다음에 이것은 완성, 행장성, 괴는 세 개다. 괴는 세 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서는
시나 열매는 사실은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겨나서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정이 지금 다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한 현상적인 생과 성의 과정이 다 다르지만 그 씨나 열매는 그 내용은 이치가 같기 때문에 하도라고 하는 그림으로 씨와 열매를 상징한 것입니다. 생장을 상징한 것은 바로 낙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말하자면 변화, 생변화, 장변화, 성변화. 성변화가 바로 천천히 끝나고 성변화로서 후천이 그러한 하나의 상태, 형태,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301년 12달 한 달 30일 1년 360일의 완전히 합일되어진 하나의 공자전에 의해서 시간이 말하자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과 4분지의 그러한 1년 주기로서의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360일 12달 360일 하루 한 달에 30일씩 그건 오차가 없는 완전한 합치되어진 그러한 합덕의 시대, 그것을 간태 합덕의 시대다.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냥 변화가 단순한 모양이 변화하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러한 시간적 변화나 또는 모양의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주역의 이론에 거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의 역수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말을 영어를 잘 모르고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할 수 있어서요. 그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공자진이 달라지는 패턴이 다른 변화가 바로 주역이 궁극적인 변화다. 주역을 뭐라고 해요? 체인지, 북 오브 체인지, 말하자면 변화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변화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변화는 단순히 그냥 모양이 변화하고 시간이 변화하고 하는 것 정도지, 하나의 지구의 공자전인 1년 주기가 패턴이 달라져 버리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지는 않았다. 일반 종교에서도 변화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도 무슨 말세가 온다 그러면 말세가 오면 그 종교에서는 말세는 끝나잖아요. 근데 주역은 말세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되어진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 그것이 다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론은 그런 변화예요. 선우천 변화를 선천적인 사이클, 지구의 공자전의 어떤 사이클하고 패턴하고 후천의 공자전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장남은 장남끼리, 소나무 소나무끼리, 중남은 중남끼리, 천지는 지천으로 이렇게
다일을 완성한 그러한 때가 바로 예고되어진 것이 바로 주역의 변화의 이론이다. 더구나 한국 주역, 특히 정역의 이론이다. 그럼 요거 이거를 그냥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방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계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섞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진화에서 나왔다. 그 동쪽, 진은 동방이다. 근데 봄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는 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쟤는 제호손, 손방에서 손의 시점에서 가지런해지는데 손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하루로 말하면 아침 새지만 방위로 말하면 동남이다.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야자는 만물지 결제라. 결제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처음에 뭐가 생겨날 때는 모양도 우습고 그렇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구부정하고 뭐 뒤집어 쓰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나야 깨끗해지고 가지런해지는 결제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결제. 초안을 가지고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런하고 잘 정리해야 되니. 그래서 이게 결제라는 말이에요. 그 결제라고 할 때는 거기는 건널제자를 쓰죠. 삼수변에. 그러고 결제는 매질 결제 써가지고 결제라고 쓰죠. 그런 삶 결제할 때는 그런 결제를 쓰는데 여기서는 결제는 깨끗해지고 가지런해진다. 사무 결제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때 제라고 이렇게 쓰나요? 이게 아니고 이게 결제. 사무결제 결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생겨났는데 뭐 뒤집어 쓰고 나오고 뭐 그래 보기에는 볼품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야 모양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가지런하게 모양이 갖춰지는 걸. 그 다음에 이하자는 그럼 정남 하루로 따지면 정남방 태양이 정남방에 오는데 이하자는 이렇게 떠날 때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빛난다는 뜻에서 그래서 밝은 명을 얘기하는 것이니 만물이 대상견이었어라. 이때가 되면 만물이 서로 환하게 다 보여지는 때다. 남방지게다 아니건. 그러니까 시간도 얘기하고 시기도 얘기하고 방위도 얘기하고 성인이 여기 이제 남방교회 특히 성인이 남면이 정천하 남쪽을 향해서 모든 궁궐은 남쪽을 향해서 저거 짓고 의자는 용상은 옛날은 용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사무 저 의자죠. 의자 향은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성인이 남쪽을 향해서 천하의 정치를 천하의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향명이치라고 한다. 한 그러한 것이니 대취조차 여기에서 대개 여기에서 취하는 이게 저자는 죄가 아니고 저라고 읽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죄도 있고 여기는 저라고 읽어야 된다. 이 모들죄, 이거 모들죄 할 때는 모들이고 이 저자는 지어라고 하는 부사 뭐뭐에서 뭐뭐하기 그러한 부정사하고 전치사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기에서
취저차를 풀이에 쓰면 취저차를 취저차야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저걸 바꿔 쓰면 취지어 차야라 이런 뜻이에요. 저 지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가르치자는 동사에 걸려 있고 어자는 전치사로서 딱 이 차자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했다. 가르치자는 조동사는.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남쪽을 향해서 성인이 남쪽을 향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은 왜 그랬느냐. 여기서 취해서 남쪽을 향했다. 이런 고냐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곤괴의 위치는 서남이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니 만물이 다 여기에 땅에서 만물이 다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물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게 치어코 곤, 그 곤에서 그 역사를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야? 그런 태를 얘기해요. 태로 넘어가는 태는 어디냐? 시간, 여기는 방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간을 얘기했네요. 계절을. 어느 시기냐? 정취해라. 바로 한가을이다. 가을이니 만물지 소열애할세라. 만물이 다 가을에는 어땠어요? 결실을 맺고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다 기쁜 거죠. 그래서 만물이 기뻐하는 바일 때라. 그러므로 열어놓태라고 했다. 근데 말씀 원자는 여기 사실은 해석을 안 해놨네요.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 말씀으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전호, 이제 건괴는 이제 서북이에요. 건이라고 한 것은 건은 서북지괴야니 전호건이라는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건은 서북의 괴니 음양상박이라. 음과 양이 이렇게 교대하고 하느라고 서로 얇아졌다. 역사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상박, 얇을 밖에 안 돼. 서로 얇아졌다는 얘기는 서로 부딪혀서 소모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정북방의 감이고 한 겨울 1년으로 따지면 한 겨울 또는 하루로 따지면 한밤중 이게 감인데 감은 순이 그 오방으로 따지면 오행으로 따지면 수에 반영이다. 이 오행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괴는 그러니까 화가 되겠죠. 그런데 방위로는 정북방의 괴다. 괜히 이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1년을 마무리하니까 수고로운 괴죠. 녹괴야니 만물지 소귀하더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휴식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만물지 소귀 돌아가는 바 있다. 모든 것은 휴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휴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노호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괴에서 모든 수고로운 것이
이제 끝납니다. 가는 동북지 괴연이 이제 8방이니까 그 동북괴가 남아 있어요. 그게 동북지 괴연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 소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바란 얘기죠. 맞춤을 이루는 바이면서 말이을 이자 그러면서 시작을 이루는 바일세 이기 때문이다. 고로 때문에 고로 성원을 간이라. 말씀을 간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생육 전체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역시 이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자면 그 태초의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 그것이 다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측은 5장이라고 5장이 제5장이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8방이잖아요. 가운데까지 하면 이게 낙서의 5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낙서 구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수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죄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실은 여기죠. 죄의 위치가 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성종이 소성시 시는 여기서 이걸 일일이 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시작. 그래서 여기 간시. 그 간방은 바로 동북인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뭐 비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해놨지만 주역은 이렇게 아주 이거를 밝혀놓지 못했는데 바로 정역이 나오면서. 근데 이 중심에 언제든지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운데 자리에 5의 자리에다가 내가 입을 가지고 가 있는, 내가 입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입이 살아있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입구자를 타사오자에다가 입구를 하면 그게 바로 우주의 중심인 나라고 하는 나오자가 되는 거예요. 왜 타사오자에 입구를 했느냐? 이거 제대로 설명할 사람 나와보라고. 한자의 깊은 뜻, 이거 주역을 알아야 돼.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용문제 5장이라. 그래서 사장은 사실은 안 했네요. 그런데 3장의 문항 복귀 8개도 하고 연결하려니까 4장을 안 하고 그냥 5장으로 넘어갔는데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좋아서. 근데 4장은 일반적인 배의 성격이에요. 성격. 뇌는 진동, 진괴는 그러니까 진동, 상징성은 진동의 상징성이 있고, 바람은 흩트는, 손괴는 산이, 바람은 흩트러 버리는 그런 성격이. 그 다음에 바람은
비는 윤기가 있게 하고, 그리고 해는 날빛이 밝게 하고, 달빛으로 밝게 할 뿐만 아니라 건조하게도 하는 거죠. 마르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덥게도 하는 거예요. 그 간꾀는 산인데 산은 움직이지 않고 진중하게 있죠. 그래서 그칠 짓자로 한 거는 여기 와서 그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가는 치야라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 제일 마지막에 그친다. 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서 그친다는, 그래서 치. 그 다음에 태는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태꾀는 바로 소녀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기뻐하는 그러한 유치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소남이지만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태예요. 그 다음에 건꾀는 군림한다는 인군군자, 군지의 의미가 있어요. 군림하는 것. 갈치자는 동명사로서 봐야 되겠죠. 군지, 열지, 지지, 혼지, 그 다음에 윤지, 산지, 동지, 장지. 곤꾀는 장지. 어째 감춘. 모든 대지는 말이죠. 지구는 모든 것을 감추고 있으면 뭐 파나가도 아프다 소리 하나 안 하고, 지구가 만물의 어머니잖아요. 모든 걸 품고 있는데 이게 지구를 못 살게 그러면 어떻게 하거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땅을 너무 못 살게 구워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버릴 게 아니라 읽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읽을까요 말까요? 읽어요. 아니 시간 됐으니까 그냥 그칠까요?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면 3장부터 이게 천지정의 시작. 천지정의하며 산태리 동기하며 뇌둥이 상박하며 수하불상서가야 밝게 상착하니 수왕자는 순코 지례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 우는 제3장이라 뇌이 동지코 풍이 산지코 우이 윤지코 일이 원지코 간이 지코 태이 열지코 군이 군지코 군이 장지하니라 우는 제4장이라 제초진하야 제호손하고 상전무이하고 치열고곤하고 여론우태하고 전우건하고 노감하고
알세니 남방지괴야니 성인이 남녀니 청천하야 향명이 지하니 개치도 차야라 고냐다는 지하니 만물일개 지양원 한세 고로할 지어오니라 정추야니 만물 소열얄세 고로할 열어놓테라 전후거는 속지외야니 어음양 상박야라 한자는 수야니 정국방지괴야니 육괴야니 만물소비양세 고로알요간이라 가는 동국지괴야니 만물소성종이 소송시양세